어느 날 문득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방 옷장 문을 열면 언제 입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옷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고,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과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손님 올 때 쓰겠다며 사둔 무거운 그릇들이 몇 년째 빛도 보지 못한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평생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사들이고 모으고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곧 풍요로움의 상징이었고, 혹독하고 가난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 여겼고,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든 것을 집안 구석구석에 쟁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이라는 고개를 넘고 60을 바라보는 지금, 그 빽빽한 살림살이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풍요와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까?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내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묵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미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이 꽉 막혀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시기가 아닙니다. 배낭을 가볍게 비워내고 오직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 홀가분하게 남은 여행을 즐겨야 하는 비움의 시기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비워내야 비로소 내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막혀있던 인생의 좋은 기운들이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부시게 홀가분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자비할 정도로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집안의 물건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째, 언젠가 쓰겠지, 아까운데라며 모아둔 일상의 자잘한 잡동사니들을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우리 집 베란다나 서랍장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빵집에서 받아온 예쁜 쇼핑백들, 택배 상자,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모아둔 빈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나 구석에 처박혀 있는 헛옷들입니다. 이거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잖아. 혹시 나중에 반찬 싸줄 때 필요할지도 몰라. 살 좀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핑계들로 우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들에게 예비용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붙여 집안의 가장 귀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젠가라는 날이 과연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이런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심리 밑바탕에는 결핍에 대한 공포, 즉 빈곤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과거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동네 마트나 인터넷으로 단돈 몇천 원에 구할 수 있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물건 값어치 1,000원, 2,000원을 아끼려다 수억 원짜리 집의 가장 귀한 공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집안의 기운, 즉 풍수학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멈춰있는 공기와 쌓여있는 먼지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으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습기와 먼지가 고이고 탁한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맑고 깨끗한 공기와 밝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스스로를 탁한 기운 속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량제 봉투를 꺼내 드십시오. 1년 이상 내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쇼핑백은 서너 개만 남기고 다 버리십시오. 살 빼면 입겠다는 옷은 지금의 내 몸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만 주는 흉기일 뿐입니다.
현재 내 몸에 편안하게 잘 맞는 옷들만 남기고 헌옷 수거함에 모두 던져 넣으십시오. 아깝다는 한순간의 감정을 이겨내고 쓰레기 봉투를 묶어 현관문 밖으로 내다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빈 공간에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줄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나의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물건들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거실 장식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곳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받았던 감사패, 위촉장, 각종 트로피들이 훈장처럼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큰맘 먹고 수백만 원을 주고 샀지만 무거워서 매지도 않는 명품 가방, 젊은 시절 큰돈을 주고 맞췄지만 이제는 어깨가 꽉 끼어 숨쉬기도 힘든 비싼 정장과 코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의 나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나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위한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패나 트로피를 버리면 나의 치열했던 과거마저 부정당하고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명품 가방을 버리자니 그걸 살 때 느꼈던 우월감과 엄청난 가격표가 떠올라 도저히 손이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상패는 그 상을 받던 그 순간, 박수갈채를 받던 그 찰나에 이미 자신의 역할을 100% 다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그것을 거실 한가운데 모셔두는 것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음을 내면 깊숙이 인정하고 과거라는 환영 속에 나 자신을 박제시켜버리는 참으로 서글픈 행동입니다. 비싼 옷과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본질은 내 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막상 입었을 때 내 늙어가는 관절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깨를 짓누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옷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고문 도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거창한 트로피나 명품 로고가 필요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50대 이후에 진짜 품위는 장식장에 놓인 플라스틱 상패가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하던 물건들을 미련 없이 처분하십시오. 사진으로 한 장 남겨두면 족합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불편한 물건들은 중고로 팔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미련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과거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가벼운 현재의 나로 우뚝 설 때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우아하게 빛날 것입니다. 셋째,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크고 은밀한 짐, 바로 자식들의 흔적을 단호하게 치우십시오. 아마 많은 중장년층 부모님들의 집에는 자식들의 물건이 집안의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보던 수십 권의 전집책, 정성껏 썼던 일기장과 상장들, 손때 묻은 장난감, 혹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이 자기 집이 좁다며 부모님 집에 남겨두고 간 온갖 짐들 말입니다. 자식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젊음을 바쳐 아이를 키워냈다는 눈물겨운 헌신의 증거이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타임머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빈 방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젠가 명절에 아이들이 내려오면 편하게 자고 가기를 바라는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부모의 둥지를 떠났다면 부모 역시 자식의 빈자리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의 짐을 껴안고 빈 방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헌신적인 부모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새들이 새끼를 키워 날려보낸 둥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듯 우리도 부모의 역할을 졸업했다면 공간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명절에 며칠 머물다 가는 자식을 위해 1년 365일 비싼 집의 방 하나를 짐칸으로 비워두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너의 물건을 다 가져가거라. 안 가져가면 전부 버리겠다. 부모의 집은 공짜 창고가 아닙니다. 자식의 짐을 빼내고 텅 빈 그 방을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십시오. 그곳에 편안한 안락 의자를 하나 두고 나만의 독서방으로 만들거나 굳었던 몸을 푸는 요가나 스트레칭 방으로 꾸며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식의 흔적을 지워낸 그 빈 공간이야말로 부모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스러운 부화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인테리어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꽉 쥐겠다는 결연한 의식이자 철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우리를 배웅해 주는 것은 옷장 속에 빽빽한 명품 옷도 아니고 창고에 쌓인 잡동사니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게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와 쓰레기로 남게 될 뿐입니다. 소유물은 결국 우리를 소유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닦고 보관하기 위해 귀중한 내 노후의 시간과 에너지를 도둑맞게 됩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쳐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던 넓은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당장 가장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펜, 영수증 쪼가리들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는 그 작은 행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집안이 텅 비어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마음은 홀가분한 평온과 절대적인 자유로 꽉 차오를 것입니다. 가벼운 배낭 하나만 훌쩍 메고 눈부신 노을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찬란하고 우아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워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히 들기를 깊이 응원하겠습니다.